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시장이 상당히 재미가 없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코스피가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이 직전에도 돌파는 했으나 바로 내려온 거에 반해서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양봉을 키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 정도 흐름까지 안 나왔어도 이렇게 지켜준 게 어딥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장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하향 추세선을 그래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땅 하고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어제 갭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내마녀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적인 수급이 좌지우지 됐었는데 그것을 수습하는 날이 오늘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드렸죠? 다음 주가 진짜예요. 오늘은 딱히 재밌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흐름 정도가 나온 거다. 그런데 억울한 녀석들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어제도 글로벌 증시 대비 얻어맞고 오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얻어맞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고점 나름 뚫어줘가지고 기대감을 실어보는 코스닥이었는데, 야, 그냥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모두 박살내면서 어제 오늘 양일간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플러스 마감했지만 종합지수적으로는 여간 재미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이랑 단순 비교하려고 잠깐 가져와 봤는데, 일단 4월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4월 달에는 나스닥도 나름의 조정을 받았어요. 우리 증시는 그런데 나스닥이 버틸 때 먼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스닥이 밀릴 때 같이 또 빠졌습니다. 반등은 또 나름대로 같이 했어요. 4월 말쯤에. 근데 5월은 어떻죠? 5월에 나스닥이 미쳐가지고 올라갈 때 우리 증시는 하다가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갈린 거예요. 일단 먼저 4월에 먼저 빠졌고 또 5월에는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밀렸다. 근데 6월 되니까 또 어때요? 나스닥은 잘 올라가 주는데 우리 증시는 올라가다가 어제부터 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증시는 아직 정고점은커녕 직전 고점까지도 안착을 못하는 그런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하나의 깔딱고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테마주가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꼬시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요. 그리고 직전에 뭐 있었죠? 바이오가 아스코 앞두고 좋은 시세 보이니까 바이오 노래 부르면서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꼬드기는 모습. 근데 결국은 어떻게 겠죠? 추종 매매를 하면은 물리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2020년 이후에 주식 보유 기간이 4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평균치가 40일이면 더 짧게 보유하는 사람과 길게 보유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길게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통 삼성전자 같은 거 사가지고 몇 년씩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통계를 빼면은 40일이 아니라 이것보다 적은 엄청나게 단기적으로만 시세를 크게 보려고 하는 도박성인 매매, 투기성인 매매를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 습관을 조금 고쳐야지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의 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추가 블록들 여파에 장초반 11% 급락.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 다만 미국에서는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의 성과 보상안이 승인되면서 머스크야, 네가 돈 많이 벌면 우리가 그만큼 상여금 줄 테니까 니네 잘해봐,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2차전지에 눌림세가 나왔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예전에 이렇게 오르면 우리나라 2차전지도 그래도 조금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아쉽고, 또 이거 우시바이오 보안법에서 제외되면서 상당히 중국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럴 수 있는데, 뭐 이게 바이오 업종 자체를 눌렀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수급 논리로 바이오를 한번 내리쳤다. 그래서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다 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 긍정적인 모습을 저는 지속적으로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시총 1위를 복귀하면서 특히 AI 날개, 거기다가 유저 친화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음성 녹음, 그리고 텍스트 지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통화 버튼 있으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이름 있으면은 이거 검색하다가 띵 눌리면 바로 통화가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띵 눌러도 통화 버튼을 한 번 더 선택해서 누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시스템도 도입한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저 친화적으로 애플이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주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음식류주,
K푸드라고 하죠. 미국에서 안 그래도 냉동김밥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참치회사에서 오늘 일단 4조자 붙으면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참치회사가 만든 참치김밥 먹어봐 이러면서 테마주가 성행을 하고 있었고, 또 K뷰티까지 미국과 대만에서 외국인이 몰려온다. 예전에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직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K뷰티가 대박을 쳤었고, 이후에 대만과 그리고 미국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과 대만에서는 K팝이나 K 콘텐츠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면서 한류가 중국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BTS 효과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K뷰티나 K푸드 이런 것들, K 콘텐츠까지도 힘을 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아니 이거 왜 안 하냐, 영일만 20% 확률이라는데 이게 뭐가 고민이 되냐, 한번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장중에 올렸다가 이제 보합 마감했고, 포스코 인터도 한번 움직였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에서는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그래서 개미들이 내년부터 평평해지 공매도 운동장에서 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돈의 규모가 다르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90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환했다가 다시 공매도 바로 치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공매도 상환을 했어요. 근데 이거 다시 1,100원에 더 좋은 가격에 또 이거 주가 잠깐 올린 다음에 공매도 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뭐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불법 공매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모순이 있는 게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최소치는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최소 얼마? 그러니까 50억 이상은 최대 무기징역인데 이게 규모가 뭐 1조 대도 될 수 있고 2조 대도 될 수 있고, 이거에 비례해서는 무기징역 나올 수 있죠. 뭐 100억이야. 그럼 100억이면 그냥 병범 아니면은 뭐 벌금 요런 거 되고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 최소치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내는 벌금보다 이익이 더 많아지거든요. 최소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잡아낼 수 있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게 아직도 미흡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연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증시 위치가 지금까지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도 못 가고 있는데, 그거 대비한다고 하면은 뭐 이거 3월에 과연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일단은 일단락 됐잖아요. 근데 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금투세죠. 일단 금투세도 빠르게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당론이나 뭐 의견들은 내는데 결국에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증시가 한번 처박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나 한번 금투세 철회를 하지 않을까, 뭐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좀 아쉬운 입장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알아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월 금리 인하율을 70%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경제도 마냥 튼튼하지만은 않다. 어느 정도 고금리에 지져서 부양에 대한 것들을 미국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명분 쌓기가 이제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조금 약할 것 같고, 경제 지표 플러스 어떠한 경제 침체나 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판이 한번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8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FOMC에서 CPI 데이터가 나온 날 FOMC가 열렸는데, 이 부분을 아마도 연준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2번까지도 확장해서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기대감을 실어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시장이 약한 모습은, 어제는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으로 꾸역꾸역 수급형 눌림을 받았다. 원래 더 갈 수 있지만 제가 수요일에 얘기 드렸던 게, 수요일에 어느 정도 포지션이 청산이 다 되더라. 그렇다면 목요일의 변동성에 대해선 당일 대응을 하려는 스마트머니의 어떤 수급 포지션이 수요일에 갖춰졌다. 그래서 어제는 올라쳐도 내리고 또 내려쳐도 올리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이렇게 박스 안에만 도달하게 만드는 것들을 수요일에 다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너무 세게 오르니까 세력은 찍어 누른 거죠. 그럼 이 찍어 누른 거를 오늘은 회복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딱히 엄청 우리 시장을 부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오늘은 어제의 인위적인 시세 흐름에 대한 수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고 어제 미리 얘기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제가 5월 말에 6월 초 들어가면서 얘기 드린 건 6월
1주차에서 2주차, 길게는 3주차까지 이 정도만 견디면 돼요. 이것만 견디면 우리 코스피의 2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실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경기 지표니 연준이니 내마니아의 날이니 이런 거 빼고 그냥 오로지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산정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기 전에 깔딱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무려 4.2%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도 2차전지도 성장주들이 못 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억울한 겁니다. 저도 보면서 오늘은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업종들의 힘이 실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오늘은 그냥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뭐 답이 없는 하루였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간판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일단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초에는 딱히 테마 형성은 안 됐었는데 조선주가 조금 코스피에서 움직이는 정도였고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 특히 사조가 붙으면 그냥 올라갔습니다. 김밥 관련해가지고 그냥 때려박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마가 하나 형성됐고 또 에너지 관련주 관련해서 가스공사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인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테마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어떤 트렌드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테마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내고 유도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밖에 전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테마주를 할 시기는 아닌데 좀 아쉬운 상황이고 또 원전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에 반락했고 반도체도 아침엔 좋았어요.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그런데 역시나 음봉 파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막 거의 작살 수준으로 일어났죠. 특히 2차전지가 지난 수요일, 화요일 이때 엄청 뉴스에서 많이 떠들었거든요. 이제 2차전지 살아나나 뭐하나. 근데 제가 얘기 들었던 게 뭐예요? 2차전지가 한 번 올렸다 크게 내려칠 건데 지금 한 번 올려치는 요 정도다. 그런데 2차전지가 상승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전처럼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치고 내려치고 올려치고 내려치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올릴 거다. 그리고 비로소 쭉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쭉 시세를 뽑아내는 요런 흐름들 이런 것들 큰 거시적인 환경에서 얘기 드렸는데 지금 그냥 올라가는 중에 한번 내려친 겁니다. 그래서 너무 2차전지 다시 또 꺾이나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전지 그냥 추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전지는 얘가 문제예요. 에코프로 머티 얘가 상징적이거든요. 2차전지 안에서 가장 투기성이 높은 섹터 그리고 전구체다 보니까 가장 원초적이거든요. 2차전지에서는 어쨌든 양극재가 가장 고부가 가치 소재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양극재의 소재가 전구체랑 리튬이잖아요. 그래서 리튬과 전구체가 가장 투기성 있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전구체 대장이 에코프로 머티잖아요. 뭐 굳이 상장은 아니지만 리튬 쪽으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아직 상장을 안 해서 에코프로가 이걸 품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투기성이 높은 2차전지 업종이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주제와 마찬가지로 업종마다 시세에 시그널을 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그널의 힌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의 대장이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지금은 PNT가 또 그렇게 힘을 볼 수 있겠죠. 장비주 쪽에서. 그래서 이 PNT랑 에코프로 머티가 동시에 힘을 쓴다는 장비주에다가 전반적으로 소재주들이 힘을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2차 전지가 어쨌든 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성 자금들. 예를 들면 전고체 관련주들. 이런 전고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이거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에 슬슬 관심 갖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업종마다 상징적인 녀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에코프로 머티가 쳐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는 매매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차전지는 전혀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나마 바이오는 좀 후반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이오도 무너졌는데 바이오를 보면은 일단 상징적인 놈들 제가 찍어드린 게 뭐였죠? 시노펙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알테오젠 요 4개만 보면 되거든요. 요 4종목들이 상당히 뭐 빠졌다가 밀렸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돼요. 특히 알테오젠이 가장 트렌디한데 이 알테오젠이 플러스 정도만 내고 있으면 바이오는 한번 건드려 볼만 했다. 근데 알테오젠이 뭐 오늘 플러스 전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천당제약 여간 힘을 못 썼고요.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그다지 못 썼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투심이 안 좋고 뭐가 아니라 그냥 세력들이 한번 내려친 거다. 특히나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 지노맨 컴퍼니 이런 것들 그리고 AI 헬스케어, 비만 당뇨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
상당히 부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뭐 아타바이오, 에클론, 티움바이오 다 아스코 관련돼서 좋은 시세를 보였었죠. 그나마 퓨처게임이 먼저 받았다가 돌리는 모습이고, 신백스도 나름 버텼거든요. 그리고 HLB가 시세 또 반락하는 모습이고, 그냥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느낌을 가진 바이오 업종이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나 뭐 매크로 지표 보면 바이오가 한번 움직여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기 전에 깔딱고개가 이제 우리 앞에 도래했기 때문에 한번 아이고 우리 좀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런 단계이지 않을까. 오늘 코스피는 나름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닥에서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모두 힘을 못 쓰는 그런 날이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정기 편입이 있었거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어제 하루 동안에는 엄청난 시세를 만들진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기대감으로 시세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LNF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 보이다 밀렸고, LS 머티도 오늘 9%나 밀렸습니다. 이 정도 밀릴 건 아닌데. 코스모 신소재도 9% 밀렸어요. 그리고 뭐 두산 로보는 나름 버티고 있고, 제주 반도체도 밀렸죠. 가온칩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아마 저격을 당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고, 그리고 실리콘투는 버텼고, 펩트론, 기가비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세아지강 지주까지도 추세적으로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됐음에도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급 논리에 의한 정리가 안 돼서 수급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온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정리되면은 뭐 우리 시장 나름대로 다음 주에는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흔들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올려쳤다가 한번 쭉 내려쳤거든요. 근데 이 웃긴 게 내려칠 때 외국인 현물 매수가 끊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올려칠 때도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수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매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시총 상위주에 몰렸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 빠졌는데 1000개 종목 하락. 그러니까 여간 힘든 시간을 보낸 오늘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볼 수 있는 건, 외국인 포지션을 보면 풋 포지션은 열심히 정리하고 있거든요.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내리칠 거면 풋 포지션 이렇게 청산 안 합니다. 그리고 콜 포지션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 다시 이렇게 당기는 모습이잖아요. 뭐 이거는 크게 의미 가지긴 힘든데, 선물만 보더라도 올렸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치면서 주가를 딱 내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잡아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싸게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외국인은요. 우리 증시를 싸게 쇼핑하기 위해서 코스피부터 쇼핑하고 있고, 코스닥은 어느 정도의 주도 업종에서 개인들의 시선을 테마로 좀 넘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란 작전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율이 우리 장중에 조금 튀는 모습이 부담스럽고, 비트코인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유가도 그렇죠. 그런데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 코스닥이 못 가는 게 맞나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어제 밤에 야간 브리핑입니다. 이게 제가 밤마다 우리 베타제 분들께 야간 브리핑이라는 걸 남겨드려요. 그 종목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루하루 상황을 쭉쭉쭉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야간 브리핑에서 미리 얘기 드렸어요. 오늘 지노미트리가 어제도 강세 보였는데 시장 안 좋은데, 어제 밤 기준으로는 오늘이겠죠. 내일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오버슈팅 나오면 제로 소멸로 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아침에 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9% 시세쯤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얼리텍 B의, 이게 얼리텍 B가 방광암 진단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CRO 업체로부터의 데이터 수령. 그럼 이거 뭐죠?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원래 이거 뉴스 나오기 전에 강세 보이면서 VI에 우리 던집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VI 가기 전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25,400원에 일단 대응을 했습니다. 역시나 재료 소멸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20,050원에 5% 비중 정도 잡았는데 잡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튀어주면서 26,400원에 VI에 걸어둡니다. 재료가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일단 시세를 못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400원인데 가격 집착하지 말고 차익합니다. 던지세요. 그러면서 26%에서 28% 정도 차익 본 거, 그 물량 그대로 잡아서 원래 이제 이렇게 올랐던 종목을 5% 정도 비중 차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비중은 이제 남겨놓고 이렇게 큰 덩이에서, 그리고 내려오면 더 사드릴게요 했는데, 이 내려오기 전에 이제 지노믹트리를 중간에 한 거죠.
그래서 지노미트리로 한 26에서 28% 챙겨놓고 그럼 이제 덩이가 커졌겠죠.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A라는 종목이 이제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이딩 대응을 하는 거니까 잘만 따라오면 이게 그냥 트레이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3,000원에 5%를 팔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12,000원까지 내려온 걸 기다려요. 그러면 1,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약 4, 5% 정도 예를 들면.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종목을 한번 하고 온 겁니다. 이게 지노미트리가. 그러면서 22에서 26.8 챙기고 또 13,000원에 판 종목에서 다시 12,000원에 요 비중을 이렇게 넘었다가 다시 사는, 그러면서 쌍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대응을 했는데 이게 마냥 잘 먹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어제는 뭐 플러스랑 V가 좀 괜찮았고 시장 안 좋은데 오늘은 그래도 S에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 있어서 나름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상 흐름 보면은 그냥 꼭다리 때렸어요. 여기서 25,400원을 딱 잡아보면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 거는 여기서 이거 탁 떨어지는 거 보고서 아 이거 말아 올리기 힘들겠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부분에서 25,400원 요 구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매도하시라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거 지노미트리는 나중에 또 할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얘가 얼리트 B만 메인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걸릴 자리이기도 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원했던 VI까지는 빠르게 좀 당겨주지 못해서 더 당겨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절한 대응을 해서 나름 뭐 그냥 대응점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PM이 다시 밀리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2차전지 조금 좋아지려고 하면 뉴스에서 막 떠드니까 조금 좋아지려고 할 때 떠들면서 다시 또 찍어 누른다. 그러면서 개인들 자꾸 사면 물리고 그렇다고 별론 것 같아서 팔면은 다시 또 도망가. 그래서 지금 투자의 관점이 막 일주일, 7일, 10일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한 달, 2달 최소한 요 정도 기간은 잡고 길면은 뭐 3달도 되고 4달도 되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시선으로 투자의 관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워런 버핏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내 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돈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 보면은 뭐 아침에 반도체가 약간 탁 튀었다가 그냥 쭉 밀렸고 바이오도 그냥 뭐 없이 밀렸다가 그냥 횡보 때렸어요.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나름대로 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은 하루 종일 재미없었고 다음 주는 기대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도 추세 상단을 못 뚫고 있거든요. 이게 HLB가 예전에 이렇게 뚫어주고 또 이렇게 뚫어줬었는데 지금은 이걸 못 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엄청 확연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이 흐름을 뚫어줄지 이것도 바이오 업종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반도체는 뭐 역시 얘기 드린 대로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찌그덕 시간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의 시세는 다소 아쉽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깔딱고개를 넘어서 우리 증시가 진짜 좀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제 진짜로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지치셨을 거거든요. 이게 3월 말부터 이제 거의 석 달, 2분기 내내 지금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코스피는 이러고 있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3달입니다. 3달. 요때도 반도체가 미쳐서 올라가가지고 보통 따지면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3달째 지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재미없는 시세. 거기다가 중간에 막 2차전지도 움직이고 바이오도 움직이고 막 원전 한번 움직였다가 영일만 움직였다가 이제 뭐 K푸드, KBT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2분기에 가격적으로는 막 엄청 내려치는 거 아닌데 기간적으로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거 이겨내면 한번 시세가 쭉 한번 나와줄 거고, 이 시세가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죠? 짧은 기간 동안 가격 조정으로 한번 누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한번 일단은 우리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은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큰 거시적인 올해 환경을 얘기 드리면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다음 주 초에 상당히 또 괴롭힘 당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이겨내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짜로 제가 얘기 드렸던 6월 둘째 주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길면 6월 셋째 주라고 했는데 이거 셋째 주까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도 강세 모습 보였으니까 우리 기대감 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보면서 2분기 잘 넘기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여러분이 투자의 관점으로 잘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좋은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일요일 8시입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